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 공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공자의 논어에서 나오는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는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학을 갓 졸업한 김용수 씨는 큰 꿈을 안고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의 성장통을 겪고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수 씨가 입사한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출부서에 배치되어 해외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진출하려던 동남아시아 시장은 언어도, 문화도, 상관습도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 이번에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네. 그쪽 시장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잘 해낼 거라 믿네. 부장의 말에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어도 서툰데 인도네시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어려운 과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낮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시장 상황을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 학원에 다니며 비즈니스 영어를 익혔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찾아가 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영수 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바이어들과의 미팅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회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영수 씨는 이를 통해 회사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어의 가르침과 그 의미. 영수 씨의 이야기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는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은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는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운 일, 해야 할 일에 도전하고 그 보상이나 이익은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힘든 일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되 그것이 당장의 이익이나 보상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먼저 실천하라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른 출세와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올바른 도리와 인간다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로 오는 명예나 부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 또한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참된 지도자와 인격자는 의로움과 도리를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익만을 좇는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수 씨가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성공이나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로 인정과 성취가 뒤따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 이제 시간을 좀 더 가까이로 당겨봅시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많은 중년층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여겼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퇴직을 당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45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실직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 노부모님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비슷한 처지에서 익숙한 분야의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 관심 있던 친환경 농업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농업은 전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 걸음씩 새로운 분야를 배워나갔습니다. 당신이 미쳤어요? 우리 나이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냥 아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의 만류에도 정호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귀농 교육을 받고 주말마다 농장 체험을 하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3년의 준비 끝에 정호 씨는 충북 청주 근교의 작은 유기농 농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지금 정원의 유기농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과 같은 중년의 귀농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미루는 태도는 어떤 연령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미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58세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그녀에게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자녀들에게 의지하라고 조언했지만 미숙 여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뒤늦게 한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경력을 쌓았고 결국 그녀의 솜씨와 성실함을 인정받아 유치원 급식 조리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며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미숙 여사의 이야기는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하고 어려운 도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의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와 현대 사회는 겉보기에 매우 다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사회 구조도 변했으며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삶의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쉽고 빠른 성공,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공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성취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김영수 씨, 박정호 씨, 이미숙 여사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어려운 일에 먼저 도전하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와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의미 있는 도전을 선택했고 그 결과
더 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또한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060 세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삶,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여러분에게 공자의 가르침은 든든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이 시에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자의 논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